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1월 14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능일로 주식시장이 1시간 늦게 개장하고 1시간 늦게 마감을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니까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뭐 네이버에 대해서 간략한 이슈가 있었죠. 라인과 뭐 야후 재팬 합병 뭐 이 부분이 검토 중이다라고 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0대 50으로 뭐 합작법인 출자하고 그래서 네이버랑 뭐 소프트뱅크랑 뭐 반반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해보고 옵션 만기일에 대한 변동성 축소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편안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는 슬슬 긴장감이 도는 시기가 왔습니다. 자, 이 부분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글로벌 증시 다우 지수는 전일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 상승했죠. 그래서 27,783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횡보하면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이미 사상 최고가를 또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럽죠. 우리나라 증시 생각하면은. 미증시는 뭐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 해외 이슈로는 중국 언론들이 뭐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홍콩 쪽 사태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중대한 기로에 있다. 중앙정부의 개입도 자꾸 언급을 하고 있죠. 언론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현재는.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금리나 중지, 이거는 뭐 지난달에 이미 얘기가 나왔죠. 금리나 뭐 당분간은 중지하고 마이너스 금리는 안 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건드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뭐 이게 만병통치약이면 우리도 하겠는데 이게 만병통치약이면은 일본은 경제가 왜 저 모양이고 독일은 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트럼프의 말을 다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은 기존부터 계속 밝혀죠. 미중 무역 협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글로벌 경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무역 협상이 잘 되면은 이제 굳이 금리 인하를 더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은 원래 한 내일 모레 정도면은 이미 서명식 때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서명을 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 찍고 이제 글로벌 증시가 안정화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또 칠레의 에이펙 정상회의가 취소됐습니다. 폭동으로 인해서 50원 지하철료 50원 인상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기폭제가 된 것이고 기존에 있던 이제 부정부패 비리들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죠. 이런 부분이 폭발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상회의가 취소되면서 아직까지도 뭐 임박했다라고는 하는데 정확한 날짜, 장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뭐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로 작용해서 지금 더 좋을 수 있던 흐름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얘기인데 미국을 일방적으로 우선시하는, 그러니까 미국만 좋은 협상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처럼 중국도 양보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라고 이거는 언론 플레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 좀 미국만 일방적으로 우선시하는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합의 자체가 미국을 위한 합의인데 얼만큼 중국이 양보하느냐 차이지 이건 중국이 양보하는 거예요. 이거는. 관세 저렇게 때려 맞으면 중국이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고 글로벌 경제 힘들어지니까 지들이 힘드니까 양보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말장난이죠. 어떻게 보면은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 우리 농민들을 위한 협상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협상이 되면 이거는 우리 농민들을 위한 협상이구나, 노동자를 위한 협상이구나라고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중국도 언론 플레이 이거 똑같이 계속하고 있는 게 협상이 되면 지들이 양보하는 건데
양보한 게 아니에요. 미국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 중국도 얻어가는 게 있구나라고 세뇌를 미리미리 시켜놓는 겁니다. 그럼 막상 협상이 되면은 실제로 중국은 양보했지만 미국만 이득 보는 게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론 플레이 한다, 양국이. 이 정도고, 그 외에 뭐 아주 큰 시장을 뒤흔들 만한 이슈까지는 없습니다. 요즘은 계속 소강 상태예요. 자, 우리 증시 11월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어제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2150포인트 쪽으로 붙어가야 된다. 이게 코스피 200 지수가 더 정확한데 285포인트 쪽으로 붙어가야 되고 적어도 282.5포인트보다는 최대한 높게 나오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282.5보다 높고 285 근처까지 가면은 딱 좋다라는 뜻인데 오늘 코스피 200 지수로 283.9 거의 284 가까이 나왔어요. 약 284포인트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1.5포인트 가까이 1.4포인트 이상 올랐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적당한 타협점을 찾은 거라고 봅니다. 장중에는 계속 2130포인트도 돌파를 못하는 상황이었죠. 네, 마감에 보시면은 마감의 동시효과 부분에 동시효과에서 아예 쫙 치고 올라갔습니다. 마감 전까지만 해도 2130포인트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막판에 이렇게 올라간 거는 만기일 영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2030포인트 위에 올라온 건 좋은데 마감에 쳐올렸으니까 이걸 내일 다시 내주느냐 아니면 인정하고 위쪽으로 가느냐는 뭐 내일 지켜보면 되겠죠. 수급 동향 자체는 뭐 크게 달려가기는 어려운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가기 어려운 뭐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미중 무역 협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까지 봤을 때 12월은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동시 만기일입니다. 12월까지 봤을 때는 한 달 주기로 보면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황으로는. 초단기로 봤을 때 바로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 좀 정체되는 거 아니냐. 대신 한 달 정도 봤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매수해서 매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12월까지는. 하지만 뭐 내일이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다음 주 초까지는 미중 무역 협상이 날짜랑 장소라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12월 안에는 되겠지라고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수급입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슈가 나와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그래서 소폭 상승이 나왔지 강력한 상승이 나온 건 아니니까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연말까지 해서 그렇게 걱정할 시장이 아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옵션 만기를 잘 넘겼다라는 거 변동성 축소하고 잘 넘겼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소폭 강세 0.22%면 강보합권이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뭐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세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양인데 뭐 무난합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 중요한 건 이제 바이오 쪽이 중요한데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오늘 이것도 마지막에 지수 끌어올리느냐고 이제 삼성전자가 막판에 갑자기 52,800원까지 올랐습니다. 52,500원을 넘어갔는데 장중에는 계속 저항받으면서 못 넘어가고 있었어요. 동시효과에 그냥 갑자기 탁 올라가서 끝났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용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모양 자체는 좋아요. 그림 자체는 이쁘게 만들고 있어요. 21선 터치하고 올라가도 되는데 21선 안 건드리고 자체적인 힘으로 올라가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 잘 거치고 있으니까 양호합니다. 흐름은. 자 그리고 삼성전자 저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때 조금 더 쉬어야 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가 끌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는 지금 82,000원, 3,000원 구간이 아니고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라가 줘야지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 자꾸 하단을 건드리면은 좋지 않다라는 것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네이버. 네이버가 이제 자회사 라인이 있고 일본하고 동남아 지역에서는 뭐 라인을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카카오톡을 많이 써도 라인이 점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야후 재팬, 야후 재팬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의 뭐 손자회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을 이제 합병하는, 그래서 합작법인으로 해서 5대 50대 50으로 해서 합작법인을 하고 출자하고 이 야후재팬의 모회사죠. 이제 G홀딩스, 과거로 치면 Z홀딩스죠. 홀딩스 해서 신설법인을 설립한다. 그래서 일본 시장 쪽에 조금 더 네이버가 깊게 관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지금 서로 지금 협의 중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여기 한 17만 원 구간 지금 돌파를 해 있는데 이 구간 아주 좋습니다. 갭으로 날아갔는데 17만 원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는 17만 원 유지해 줘야 되고 위쪽으로 많이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한 19만 5천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17만 원은 이제 이탈하면 안 된다. 이 구간은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양호합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동안 소외받다가 급등이 나왔고 25만 5천 원 돌파한 게 아주 좋았습니다. 기존에 13만 원 돌파할 때 이 구간까지는 뭐 워낙 소외주니까 관심을 안 갖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15만 5천 원 돌파할 때 이 구간 돌파를 보고 들어갔다. 아주 잘 하신 겁니다. 그럼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고. 그래서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20만 원에서 20만 5천 원 구간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돌파하면 좋은데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 많으니까 돌파하기를 저도 바라는데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력하게 힘을 쏟아냈으니까 더 좋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정도 매수세로는 돌파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매도, 그리고 만약에 좀 버텨보겠다 하신 분들 20만 원 이탈하면 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주도주로 이동해야 된다. 소외주들이 반등 났을 때 주도주로 이동해야 된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28만 원 부근까지 기다리시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날 말씀드렸죠. 그래서 18만 원 부근, 18만 5천 원 이하 부근에서 이제 분할로 매수하면 된다 했는데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매수가를 이쁘게 잘 줬습니다. 21선 터치도 나왔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반등을 노릴 때 20만 원에서 20만 5천 원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 구간을 거래량 실은 장대 항봉이나 갭 상승으로 돌파하면은 돌파하는 시그널이니까 보유. 종가까지 돌파했을 경우에요. 장중에 삐죽하고 위에 피르침처럼 이렇게 윗골이 달면은 매도입니다. 양봉으로 유지해서 돌파 혹은 갭상승으로 돌파했을 경우에만 보유.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한번 매도 구간이 된다. 요 개념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지지와 저항 교육 강좌를 보세요. 그러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한국전력 오랜만에 한번 볼게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정권에서는 그렇게 희망을 저는 보고 있지 않다. 희망을 보고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정권에서 한국전력의 주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6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2만 원 초중반까지 하락을 했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특히 작년에 여름에 엄청나게 더웠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은 탈원전입니다. 그럼 원전을 가동하지 않으면은 다른 발전소를 돌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게 많지 않죠. 그러면은 탈원전 하는 이유가 그나마 친환경이나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간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가 석유나 아니면은 LNG 천연가스가 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LNG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 다 돈이죠. 그럼 전력의 단가는 그냥 올라간 게 정말 강력하게 올라갔는데 또 여름에 전기세는 못 올리게 한대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실적은 아주 엉망이 돼버렸죠. 자, 보시면은 한국전력의 실적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기존에는 한국전력은 한 2016년까지는 한국전력을 기존에는 이제 배당주로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영업이익이 1년에 12조씩 났단 말이에요. 근데 탈원전 하자마자 2017년에 바로 5조 이하로 꼬꾸라졌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적자 전환했죠. 적자 전환했잖아요. 올해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았죠. 여름까지는. 여름 전이죠. 이제 늦봄 정도까지는 좋지 않았고, 여름에 이제 조금 올라왔는데, 원전을 다시 가동한다는 소리가 들리죠. 지금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이 이제 실패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만드는 나라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안 쓰면은 어떻게 외국에 수출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탈원전 쪽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정부의 뭐 정책에 반한다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천연가스가 나면은 좋은데 그런 자원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꿔야지 급격하게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전력이 최근에 실적 나오고 하면서부터 이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 전환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뭐 수급도 강력해지고, 하지만 이것도 소외주의 반등이다. 반등 정도로 생각하고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줄이는 것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10조씩 벌면은, 영업이익이 10조씩 나오면은 배당도 많이 주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고배당을 주고 할 수가 없어요. 한국전력이. 그럼 배당주도 아니고 탈원전으로 뭐 어렵게 흘러가고, 전기세 인상 얘기가 나오죠. 이제 전기세 인상 나오면은 지금 안 올리면 나중에라도 누군가는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런 정도로 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는 아예 강하게 나오고 있죠. 전기세는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전력에. 하지만 이게 한국전력이 성장주가 아니라는 건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은 성장주, 그리고 주도주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자, 바이오 쪽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살아나야지 코스닥이 좀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말씀드린 램시마이스시의 유럽, 그리고 투룩시마의 미국 기대감이 있다. 미국의 허주마도 있지만 증명이 필요하다. 경쟁 약물이 많기 때문에. 투룩시마는 경쟁 약물이 없다. 바이오시밀러 중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래서 이렇게 18만 원 부근, 20만 원 넘어가면 좋은데 안착 못하면 매도해야 된다. 18만 원 부근 오면은 매수다. 적어도 18만 5천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을 뭐 멋지게 받았습니다. 이만큼 안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요 한 21선 조정을 받고 올라왔으면 더 강했을 텐데, 아직까지 뭐 엄청나게 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램시마 SC에 대한 이런 뭐 확정이 좀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기다리면 되고요. 이달 말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에 만약에 램시마 SC 유럽 품목 허가가 나온다. 그럼 셀트리온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높게 보는데 이거 끝까지 방심할 수는 없죠. 그래도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다.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작년 뭐 계속 뭐 별로 언급을 안 드렸었죠. 저는 사법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도 어렵고, 글로벌 빅파마가 바이오시밀러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약가 인하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회사로 바이오시밀러를 육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쟁을 해야 된다. 이제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퍼스트 무버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점유율을 잘 갖춰놨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바이오젠 실적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대장 잘 판매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 전에 제가 9월부터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될 수 있는 양봉, 거래량이 조금 아쉽지만 기준이 될 수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가를 읽어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강하게
조정도 제대로 안 받고 있죠. 위쪽에서 조정을 받고 횡보 조정을 하고 있다. 원래 이 종목은 38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거나 흔들기가 한 37만 원 정도까지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인데 횡보하는 거는 굉장히 강한 조정이다. 조정이 강한 종목이라서 조정을 기간 조정만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로시스도 양호하다. 그리고 메지온 여기부터가 이제 바이오주의 긴장감인 거예요. 이제 16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17일 되겠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심장학회에서 유데나필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한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기대감은 있지만 긴장감은 갖고 있다. 물론 기존에 뭐 잠정적 성공 정도로 발표는 했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만큼 좋은 결과를 갖고 왔냐. 퍼스트 인 클래스냐 뭐 이런 원하는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그리고 품목 허가까지 받느냐, 받을 가능성이 높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현재. 하지만 기대감은 높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지금 바람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메지온 같은 경우는 잘 이겨 나가고 있고 지금 여기 지금은 22만 원은 가급적이면 이탈 안 하고 지켜주는 게 좋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한 26만 원 정도에서 한번 걸릴 수는 있는데 임상이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위에 걸리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긴장감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HLB도 얼마 안 남았죠? HLB도 다음 주 후반 정도면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 FDA 회의록의 최종 회의록이 엘리바에 전달될 것이고 그럼 늦어도 다음 주 주말이나 다다음 주 초 정도면은 한 열흘 뒤 정도 되겠죠. 열흘 안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진양거 회장이 기자회견이든 뭐 인터뷰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그래왔듯이 가장 먼저 주주분들께 알려드린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다가 HLB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한번 크게 한 대 얻어맞은 적이 있죠.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는 FDA 승인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 그리고 뭐 임상 실패가 아닌 지연이다 이렇게 다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뭐 이야기가 와전된 것도 있고 해서 결국 시장에서는 임상 지연이면 2, 3년 정도 더 걸릴 텐데 뭐 실패 아니야? 실패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공매도 세력과 뭐 여러 가지 세력들의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또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뭔데 임상 지연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경쟁 약물 대비 유의미하다고 했는데 목표치는 미달이라고 하고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결과를 다 나왔으니까 알고 계시죠? 네. 임상이 뭐 그게 아니고 OS 쪽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는데 위약 대조군이 너무나 뭐 생존율이 좋다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너무 좋은 효과를 보이다 보니까 거의 2차 치료에서 사이람자급의 효과를 보였잖아요, 대조군이. 그래서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싶었는데 2차 지표부터 시작해서 ORR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잘 나와서 임상 성공이고 이 유럽 종양학회에서 베스트 오브 에썸에 선정될 정도로 이제 좋은 기대감 있는 신약으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그 후에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어떤 기대감? 3차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3차 치료제 단독으로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서의 신약이 아니죠.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대감. 4차 치료제만 해도 가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3차 치료 원래 노린 시장은 3차 치료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3차 치료제 쪽을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 회의록 넘어오면 요걸 참고해서 3차, 4차 신청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20만 원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20만 원을 넘어가야 된다. 20만 원 넘어가면 시가총액 1위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만히 있으면은 넘어갈 수 있는데 1위가 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공방을 하겠죠. 그래도 1위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 20만 원 넘어가면. 하지만 확인하고 가야 되니까 매도. 그리고 어디서 매수한다? 12만 5천 원 부근에서 매수한다. 17만 원
못 넘어간다. 그리고 13만 원 부근에서 매수한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두 번이나 매도하고 저점 구간에서 두 번이나 매수했으니까 좋은 거. 밑에서 저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상관없다. 근데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12만 원, 뭐 15만 원, 뭐 17만 원대에 매수하신 분들도 있고 20만 원은 이런 데서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41%다라고. 정말로 왔죠. 마이너스 45% 되는 구간이. 그래서 대응 구간을 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긴장감을 갖고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매지온이 스타트를 좀 잘 끊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은 높아요. 저는 잘 나올 거라고 기존에도 잠정적 성공에 대해서 언급이 된 만큼 매지온은 가능성이 높다 보고 HLB도 베스트 오브 에스모가 선정됐는데 이 신약으로서의 이제 허가를 못 받거나 할 일은 거의 희박하다. 그러니까 4차는 깔고 가는데 3차가 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도 그래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근데 예상하기보다는 결과를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한다고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이제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신 분들 쪽에 오래 계신 분들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어려워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팩트를 보고 팩트 체크해서 확인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똑같죠? 기존에 HLB 본주를 매매하는 게 유리하고 여기 올라오는 것까지 17,000원 올라오는 것까지는 하락에 대해서 그냥 회복된 거 정도지 임상 성공에 대해서 반영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17,000원 돌파할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17,000원 돌파하는 날 장중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메모드 스탁 유튜브 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장중에 특징주 올려드리죠. 17,000원 돌파할 때 HLB가 아니라 이제는 HLB는 이만큼 올라와 있으니까 HLB 생명과학이 탄력이 더 좋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17,000원에서 45,5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돌파하기 어렵다. 돌파해도 슈팅 구간이다 이제는. HLB 20만원과 HLB 생명과학의 43,500원을 넘어가는 거는 이건 슈팅 구간이고 여긴 돌파하기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매도 해야 된다. 그리고 추격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추격 매수하면 29,000원에서 흔들기 하면 28,000원인데 마이너스 40%의 손실을 안고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버틸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격 매수 아니다. 밑에서 기다려라. 결국 매수 타이밍은 3번이나 줬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그래서 충분히 매수 타이밍을 줬고 움직임은 똑같이 나오겠죠. HLB랑 HLB 생명과학이랑. 제 심증은 생명과학보다는 HLB 본주가 더 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HLB 생명과학도 이제 생산기지, 유통기지 쪽으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HLB가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참고해서 투자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각각 영상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앞에 넘어가서 다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LB 생명과학도 아침에 올려드렸고 HLB도 지난 주말에 보시라고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총정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숫자 3 남겨주시면 잘 봤습니다라는 뜻이니까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